위기 문명을 만들다 전쟁, 질병 그리고 인류의 응전 6화 나폴레옹 전쟁, 전장의 새로운 규칙. 19세기 초 유럽 대륙을 뒤흔든 나폴레옹 전쟁.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의 서막을 연 거대한 충돌이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맞붙는 대규모 회전이 벌어지면서 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승리의 영광 뒤편에는 포탄과 총검에 쓰러진 수만 명의 부상병들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이 참상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부상은 곧 죽음을 의미했고 운 좋게 후송되더라도 끔찍한 고통 속에서 며칠을 버티다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한 명의 프랑스 외과 의사가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혁신을 이뤄냅니다. 그의 이름은 도미니크 장 라레. 그는 전쟁의 참혹함이야말로 의학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임을 직시하고 트리아지와 기동 구급차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현대 응급의료 시스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위기가 어떻게 문명의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나폴레옹 이전의 전장에서 부상병의 처우는 끔찍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부상자들은 교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방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전투 중 부상병을 후송하는 행위는 전열을 이탈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도 이들을 후송할 체계적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난 후에야 민간 계약자들이 느리고 낡은 마차를 끌고 와 시신과 부상자들을 수습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부상병들은 과다출혈, 쇼크, 감염 등으로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설령 후방의 야전 병원으로 옮겨진다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취나 소독의 개념이 없던 시절 절단 수술은 끔찍한 고통을 동반했으며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부상병을 치료하는 순서 역시 계급과 신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장교나 귀족 출신 병사들이 먼저 치료받았고 일반 사병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전장에서의 부상은 사실상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고 부상병을 구하는 것은 군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도미니크 장 라레는 1766년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외과 의사였던 삼촌 밑에서 의학을 공부한 그는 인도주의적 신념과 뛰어난 실력을 겸비한 젊은 의사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열기 속에서 그는 군의관으로 복무를 시작했고 라인강 전선에서 처음으로 전투의 참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부상병들이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죽어가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부상병이 아니라 구해야 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바로 프랑스군이 자랑하던 기동 포병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가벼운 마차에 포를 싣고 전장을 빠르게 이동하며 적재적소에 포격을 가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라레는 무릎을 쳤습니다. 포탄을 저렇게 빠르게 전장으로 옮길 수 있다면 사람을 전장에서 신속하게 구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의 전환이 현대 응급의학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라레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동 구급차, 즉 앰뷸런스 볼랑테를 설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상병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크고 무거운 마차와 달리 라레의 구급차는 가볍고 흔들림이 적도록 설계되었으며 두 마리의 말이 끌어 전장을 신속하게 누빌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는 외과의사, 부사관, 병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으며 들것과 응급처치용 붕대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구급차가 전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포화 속을 뚫고 최전선 가까이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구급대원들은 최전선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응급처치한 후 구급차에 실어 후방의 야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상 발생부터 본격적인 외과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응급의학의 핵심 개념인 골든 아워의 중요성을 200년 전에 이미 간파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라레의 기동 구급차는 1793년 이탈리아 원정에서 처음 도입되어 그 효과를 입증했고 이후 나폴레옹 군대의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며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기동 구급차 시스템과 함께 라레가 창안한 또 하나의 위대한 원칙은 바로 트리아지입니다.
트리아지는 프랑스어 트리에 즉 분류하다, 고르다에서 유래한 말로 부상병을 상태의 위중도에 따라 분류하여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치료의 순서는 부상병의 계급과 신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레는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의사 앞에서는 오직 환자만 있을 뿐 계급은 무의미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트리아지 시스템에서는 국적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가 가장 먼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상자는 오히려 치료 순서가 뒤로 밀렸습니다. 이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중상자에게 의료 자원을 집중하여 전체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라레는 1795년 이집트 원정, 1807년 아일라우 전투 등에서 프랑스군뿐만 아니라 부상당한 적군 병사들까지도 똑같은 원칙에 따라 치료하여 적들에게까지 존경을 받았습니다. 도미니크 라레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포화 속으로 뛰어든 용감한 야전 의사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원정의 뜨거운 사막부터 러시아 원정의 혹독한 추위까지 나폴레옹이 참전한 거의 모든 전투에 함께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특히 1812년 보로디노 전투에서는 단 24시간 만에 200건이 넘는 팔다리 절단 수술을 집도했다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로서는 절단이 감염을 막고 생명을 구할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았기에 그의 빠른 판단과 수술은 곧 생존율과 직결되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인품은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라레를 내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고결한 인물이라고 칭하며 극진히 신임했고 그에게 남작 자기와 막대한 유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패배했을 때 라레는 부상병을 돌보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가 처형될 위기에 처했을 때 과거 그에게 치료를 받았던 프로이센의 장교가 그를 알아보고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일화는 그의 인도주의가 국경을 초월했음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입니다. 도미니크 장 라레가 나폴레옹 전쟁의 참상 속에서 피워낸 신속한 후손과 트리아지라는 혁신의 씨앗은 이후 인류의 역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이후 미국의 남북 전쟁을 거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터를 넘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119 구급차 시스템, 병원, 응급실의 환자 분류체계, 재난 현장의 의료 지원 시스템 등 현대 응급의료의 거의 모든 분야에 라레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장의 포화 속에서 한 외과 의사가 가졌던 생명, 존중의 신념과 혁신적인 발상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심장마비 환자의 집에서, 그리고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되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도미니크 라레의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도 한 사람의 헌신과 통찰력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의학 정보는 복잡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관한 우려나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